엄마가 변했어요. 안경환 수필집. 2. 환상의 콤비. 조카 연정이. 연정이의 주선으로 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에 고속버스를 탔다. 그 아이는 코로나가 극성인 지난해 11월에 결혼했다. 친정 남동생의 외동딸인 그 아이는 어릴 때도 예쁘고 똑똑했지만 결혼식 날에는 더욱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시부모님 되신 분은 아들만 둘인데 며느리를 딸처럼 무척 예뻐했고 사돈인 우리 남동생 내외도 좋아했다. 결혼식 다음날 연말에 양쪽 사돈들이 정동진에서 만나 12월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해돋이를 보자는 약속을 했다. 코로나로 인원 제한이 강화되어서 약속이 취소되었다. 어차피 여행하기로 마음먹었으니 그 아이의 시집인 강하의 사돈이 된 내 동생 내외를 초대했다. 1박 2일 후한 대접을 받고 강화도 관광도 즐겁게 하고 헤어졌다. 이번에는 그 아이의 친정부모 가로 내 동생 내외 가로가 사돈을 초대했다. 사돈을 초대했으니 동생은 누나인 나도 오라고 했다. 그 아이도 하나뿐인 고모가 왔으면 했다. 우리 내외가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이 자리에 끼워도 되는지 걱정스러웠다. 우리가 도착하니 동생 내외는 사돈 맞을 준비로 분주하였다. 저녁 때가 되니 멀리 강화에서 경북 군위까지 사돈 내외가 도착하고 그 아이도 신랑과 함께 도착했다. 인사를 나누고 음식이 차려지고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동생네 사돈과의 동석이 껄끄러울 줄 알았는데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라고 시간이 흐를수록 친해졌다. 전혀 염려할 일이 아니었다. 대화는 여기저기 소재를 만들며 끝없이 이어졌다. 한쪽에는 팔씨름이 벌어졌다. 몸이 날씬하고 야리야리해 보이는 아이지만 누구에게도 팔씨름을 져본 적이 없다고 하며 친정 엄마와 팔씨름을 하더니 단박에 이겼다. 당차게 생긴 시어머니와도 팔씨름을 해서 이기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화제거리는 무궁무진했다. 자식들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운 이웃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늦은 아침을 먹고 내상 8명은 삼국유사의 고장 경북 군위 관광에 나섰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봄 날씨는 나들이 하기에 최상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김수환 추기경 생가에 딸린 사랑과 나눔 공원도 둘러봤다. 마침 사돈네가 가톨릭 신자여서 무척이나 좋아했다. 바위에 석굴을 파고 불상을 모신 군위 부계에 있는 제2석굴암 관광도 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즐겁게 식사도 했다. 가는 곳마다 웃음은 끊이지 않고 대화는 계속되었다. 이틀째 밤에는 그 아이와 신랑이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었다. 여행을 좋아하는 그 아이는 코로나로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고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러 갔다가 2달 쉬러 온 신랑을 만났다고 했다.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보통의 남자들은 잘하지 않은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집안과 닮은 점이 많아 마음을 열었다고 했다. 어깨가 떡 벌어진 신랑은 알만한 사람은 아는 프로야구 선수였다. 야구 구경하기를 좋아하는 그 아이가 처음에는 프로야구 선수를 신랑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알 수 없는 게 사람 인연이라고 사귀게 되었고 결혼으로 이어져 조카 사이가 되었다. 신사의 스포츠라 일컫는 야구를 프로야구 선수로 키울 때까지 사돈의 정성과 애환을 이야기로 들을 수 있었다. 전날 제2석굴암 관광 때에 마스크를 썼는데도 프로야구 선수를 알아보는 팬도 있었다. 그것을 보는 어른들은 투수의 각진 사각 어깨가 자랑스러웠다. 사돈집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는 옛말이 있지만 이제는 그 말을 바꾸어야 할 것 같다. 화장실은 가까울수록 좁고 사돈과의 거리도 좁혀지니 참 좋은 자리였다. 자식을 나눠 가진 사돈들과 우리 내외 이상한 조합이지만 헤어질 때까지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 사양했지만 차를 가지 않은 우리를 위해 사돈은 서울 우리 집까지 태워주고 가겠다고 했다. 마지막 속풀이 오천을 하는 자리에서 국제 오지랖 우리 큰딸한테 전화가 왔다. 돈을 조금 붙였으니 숙모님이 고생한 수고비와 사돈 차 기름값을 드리라고 했다.
큰딸의 깜짝 서프라이즈에 우리 부부의 기도 살고 자식 키운 체면 유지도 충분히 하게 되었다. 사돈은 3년 웃을 웃음을 2박 3일 동안 다 웃었다고 하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자고 했다. 연정이가 말했다. 내가 고모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말도 잘 듣는데 고모가 내 책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내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고 서운해했다. 그래, 오늘은 네 이야기다. 연정이는 심엑스범, 심선수, 심프로, 심서방 네 가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신랑으로 데리고 왔다. 6개월 몸을 만들어 아기를 가지겠다는 연정이. 엄마 닮은 당당하고 명랑한 예쁜 아기, 아빠 닮은 건강하고 프로 기질 있는 아기 낳기를 고모가 응원할게. 우리 연정이 화이팅. 별표 삼국유사 고려시대 승려 1년이 충렬왕 7년 가로 1281년 가로에 인각사에서 편찬한 삼국시대의 역사서이다. 2022년 4월 30일에서 5월 2일. 쓸쓸한 뒷모습. 며칠 전 남편은 내게 일요일에 약속이 있느냐고 물었다. 없다고 대답했다. 둘이 살면서 각자의 생활이 있고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둘만의 시간이 부족하니 일요일만이라도 둘이서 보내기로 나 혼자 마음속에 작정한 터였다. 남편은 2일 뒤면 시어머니 기일이니 일요일에 어머님을 모신 납골당에 다녀오자고 했다. 말끔하게 면도하고 옷을 고르고 작은 딸이 신혼여행 때 온 실크 머플러를 둘렀다가 풀었다가 분주했다. 속으로 나 몰래 약속이라도 잡힌 줄 알았다.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주차장을 벗어나면서 큰딸한테 전화를 넣으라고 했다. 대답도 없이 금방 전화가 끊어져서 영화를 보는 줄 알았다. 조금 있으니 사이폰으로 전화가 왔다. 인천 송도에 있는 도예 전시장에 갔다가 나오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을 켜서 길을 찾으며 오느라 전화를 못 받았단다. 동네에서 3시에 약속이 있어 빨리 가야 하니 끊으라고 했다. 도로에는 낙엽이 뒹굴며 스산한 바람이 부는데 뒷맛이 개운치 않다. 아이들은 늘 바쁘지 혼잣말을 해본다. 납골당에서 어머님을 뵙고 납골당을 떠나기 전 남편은 손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 손자에게 아빠는 뭐하느냐 물으니 잠자요. 엄마는 청소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놈 봐라. 평소에는 할아버지 어디세요? 라고 묻는데 오늘은 묻지도 않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들네는 우리 집에 3년을 같이 살다가 올 초에 분가를 하였다. 소통의 창구는 자연스레 8살짜리 손자가 되었다. 납골당의 위치가 우리 집과 아들 집의 중간 정도에 있으니 아들네 식구들과 밥이라도 먹으려고 했단다. 몇 개월 전 남편은 C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둘이 몰래 병원을 다녔다. 3개월 약을 먹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다 나았다니 무척이나 좋아했다. 집을 나설 때는 미리 약속은 안 했지만 3남매 중에 한 집이라도 같이 놀아줄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둘째는 아이 둘 육아에 헉헉대고 있을 테니 전화도 넣지 않았다. 자식들과의 조우는 불발로 끝났다. 아이들은 아빠가 완치되어 기분 좋아 밥을 사겠다는 것도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했다. 소통에 문제가 있긴 했다. 8살 손자와 통화하고 끝내긴 했지만 우리 욕심 같아서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마음을 헤아려서 왜 전화를 했는지 궁금해서 대물어 오기를 바랐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다. 전화를 기다리는 마음은 같이 놀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부부간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찜찜한 마음이 더 크게 또아리를 튼다. 부모는 자식이 잘 살기만 늘 바랄 뿐이다. 모처럼 빼입은 바바리 속에 축 처진 남편의 어깨가 안쓰러워 보인다. 아빠 멋있어요 하며 엄지척을 받아야 하는 은빛 실크 스카프가 지는 노을과 함께 희끄무레하게 풀이 죽어 보인다.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해서 낭패본 느낌이랄까. 남편은 둘이 맛있는 걸 사 먹고 들어가자고 했다. 나는 둘이서 무슨 재미로 먹느냐고 하였다. 재래시장에서 기일 때 쓸 도라지, 시금치, 야채장을 보고 생물 오징어와 생굴을 사서 집에
있는 인삼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 말했다. 남편은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고 한다. 웃으면서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아이들과 약속을 안 해도 척척 맞을 때가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많이 실망스러웠나 보다. 두툼하게 살이 오른 오징어를 데치고 소금물에 굴을 씻어 소쿠리에 받쳐 놓았다. 한껏 모양 내어 예쁜 접시에 담고 야채를 곁들였다. 투명한 유리잔에 뽀얀 막걸리 2잔을 따르고 사진을 찍어 가족 카톡방에 올렸다. 좀 전의 일을 알 길 없는 아이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온다. 아빠 엄마 행복해 보인다. 아 맛있겠다. 우리는 석화와 와인 파티라며 사진을 보내온다. 아이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욕심이 과했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지만 보내온 카톡을 보고 남편의 구겨진 자존심은 조금 만회가 되었다. 우리가 젊을 때 아이들 셋 데리고 대구에 있는 시댁에 들렸다가 서울 올라올 때면 시부모님은 우리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야인 손을 흔들고 계셨다. 항원에 한 발씩 다가서는 현재의 우리 모습인 것을 자식들은 부모가 언제나 건강하고 젊을 줄 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도 부모는 자식을 향한 짝사랑에 목말라 있다. 손자 부성이한테 전화를 했다. 꼭 먼저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야 하느냐고 했더니 부성이 말이 바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하지 않는 것은 배려하는 거라고 했다. 조그만 아이 입에서 배려란 소리가 신기하기만 했다. 배려할 것이 없이 아무리 바빠도 부성이 전화는 받을 수 있으니 먼저 하라고 했다. 남편한테 부성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 조금 얼굴이 펴졌다. 나이 들어가는 쓸쓸한 남편의 뒷모습이 나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여보 건강하게 둘이 잘 살아. 가는 게 자식들 도와주는 거라고 말해주었다. 2021년 11월 달래촌 2달 전부터 카톡방에 9월 말에서 10월 초 연휴에 여행을 가자는 의견이 돌았다. 3박 4일 쉬었다 오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종적으로 7명이 가는 걸로 합의가 되면서 왕복버스를 예매하고 숙박이 결정되었다. 4년 전 강원도 양양 산골에 위치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달래촌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었다. 그날 동행한 지인은 달래촌을 잘 알고 있었다.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충분히 설레고 기대를 하게 된다. 첫 대면하는 날 윤기 나는 반백의 긴 생머리를 하고 차분하게 보이는 그녀는 달래촌의 대표였다. 조금 있으니 나이를 가름할 수 없는 민머리를 하고 개량 한복을 입은 다부지게 생긴 중년이 나타났다. 얼핏 보면 스님처럼 보인다. 그 사람은 달래촌의 촌장으로 불러주기를 좋아하며 달래촌을 일궈낸 사람이다. 실제로도 타지에서 왔지만 10년 넘게 이장직을 맡은 사람이다. 20년 전에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전국을 돌며 이마를 찾아다니다가 산세와 지형에 반해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산이 정원이란 이름처럼 자연을 살리고 산 그 자체가 정원인 곳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이 되어 그곳을 자주 가게 되었다. 코로나로 뜸하긴 했지만 올여름에는 세조위 가로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가로 행사의 일원으로 워크숍에 자주 참석하게 되었다. 일 때문에 가는 거랑 실무로 가는 것은 마음 자체가 살짝 다르기도 했다. 나이가 60대를 넘기고 70을 향해 달려가는 7명이 모임의 호칭을 칠공주는 어색하고 칠선녀로 부르기로 했다. 바쁜 일상생활을 탈피하여 모든 걸 내려놓고 달래촌을 향하는 칠선녀들은 들떠 있었다. 달래촌이라 하면 얼핏 머루와 다래라든가 아님 달래, 냉이가 떠오른다. 알고 보니 여러 뜻이 함축되어 있었다. 몸도 달래, 마음도 달래, 삶도 달래,
웃어달래, 안아달래 등 여러 가지 달래가 있다. 달랜다는 치유의 뜻과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달라는 뜻도 있는 것 같다. 산골에 어울리는 달래촌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진다. 김주성 촌장은 화전민이 살던 집을 사들이고 계곡에 흐르는 물길을 바로 잡고 돌 하나, 풀과 나무, 이끼 하나에도 정성을 쏟은 게 보인다. 주민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2015년도에 달래 저수지를 완공했다. 달래 저수지를 따라 산책을 하다 보면 저수지 뚝길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구절초 등 아름다운 색색의 꽃들이 살랑이는 바람에 한들거리고 있었다. 피어있는 꽃들도 씨를 뿌려 가꾸어서 피어난 것이라고 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덧붙인다. 비온 뒤의 달래 저수지에 걸쳐있는 무지개는 황홀 그 자체였다. 첩첩산 중에 화전민이 산길을 걷다가 점심때가 되어 쉬어가며 점심을 먹었다는 점심바위, 누리리 산길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밤과 도토리 줍기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산허리에는 산불을 대비하여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임도도 만들었다. 짐승들의 겨울나기 양식 걱정을 하니 지천으로 널린 게 양식이라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싹이 난 도토리는 다람쥐도 먹지 않는다는 걸 배우기도 했다. 문 대표는 식사를 책임지고 있었다. 조미료 없는 식단, 나물과 반찬은 거의가 자연산으로 만들어졌다. 식사를 하고 나면 금방 건강해지는 것 같음을 느낀다. 고급진 그릇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져 먹기도 아까울 때가 있다. 세월이 변하여 초고속 시대가 되기도 했지만 달래촌 시스템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다. 식당에서도 손님이 직접 메뉴를 선택해서 주문하면 전표를 보고 주방에서 음식이 나온다. 달래촌 찜질방은 기존의 황토방이 아닌 백선토, 자수정, 편백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이온과 산소가 풍부한 원적외선 찜질방으로 되어 있다. 장시간 이용해도 갈증이 안 나고 한증막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인기가 있다. 우리 여행은 3일 내내 찜질을 하는 호사를 누렸다. 밥하고 설거지 안 해도 되는 여행. 가을이 시작되는 길목에 날씨도 적당했다. 예전에 있던 감나무를 살리고 2층 집을 감나무에 덧대 지어 들어가는 숙소 앞 나무 통로 위에는 감나무가 알록달록 예쁜 잎을 달고 아치형으로 걸쳐져 있다. 금방 손으로 노랗게 익은 감을 딸 수도 있다. 7선녀가 함께 잠잘 수 있는 항토방은 노래방 기계도 준비되어 있었다. 2003년 이전의 노래만 입력되어 있었지만 연식이 있는 우리가 놀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가끔 잠에서 깨어나서 누운 채로 통유리로 된 밖을 보면 비 먹은 감나무 잎이 바로 눈앞에서 반짝거린다. 감나무 잎이 이렇게 고운 빛깔로 물들어가는 걸 예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잎의 크기, 물들어가는 색깔도 다 틀리지만 벌레 먹은 감나무 잎조차도 너무나 아름다웠다. 7선녀의 나무꾼이 된 촌장은 3박 4일 가이드로 산골 구경을 시켜주었다. 자칭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촌, 산이 정원 달래촌, 누르리골, 심, 치유밥상 한 달 살기, 비건 푸드, 휴가, 원격 업무가 가능한 고수의 가을 여행은 행복했다. 땀과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불편함 없이 갖춰진 달래촌. 촌장 부부에게 존경심마저 느껴졌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일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촌장의 나이도 60대 중반, 산이 좋아 산골을 찾아들었지만 그 뜻을 이어받아 지켜줄 후계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마지막 저녁 식단은 능이, 오리, 백숙을 특식으로 해주었다. 좋은 공기와 물, 마스크 없는 꿈 같은 날을 보내고 7선녀는 생활인이 되어 매연 가득한 거리에 들어섰다. 조만간 계곡의 물소리를 찾아서 나무꾼을 만나러 오겠으니 선녀의 날개 옷 가로 찜질복 가로를 잘 보관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왔다. 2022년 10월 초. 예지몽.
요즘은 밤에 꿈을 꾸어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의 탓인가 하고 생각해 본다. 지난밤에는 분뇨 꿈을 꾸었는데 너무 생생하여 인터넷에서 꿈 해몽에 대해 찾아보았다. 해몽에는 거의 돈, 재물로 나온다. 꿈풀이를 보고 좋게 나오면 순간 기분이 좋지만 금방 잊고 만다. 꿈을 꾼 아침에 대구에서 큰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다. 나이 들어 결혼 안 한 막내 외아들의 혼사가 성사되어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고 예단비를 은행으로 보내겠다는 전화였다. 축의금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생각지도 않던 예단비는 공돈이 되었다. 며칠 뒤 먼저 번 꿈과 비슷한 꿈을 꾸었다. 남편과 함께 외출을 하면서 꿈 이야기를 했다. 갑자기 평소 가는 길이 아닌 낯선 길로 차를 몬다. 차를 세우더니 5천 원짜리 한 장을 주는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야? 묻는 데에게 저기 들어가서 자동으로 달라 하고 복권을 사오라는 것이었다. 난생 처음 들어서는 복권방. 문을 여는 손이 어색하고 무엇인가 짓눌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젊은 여자가 복권을 판매하는데 내 앞에는 젊은 남자 셋이 줄을 서 있었다. 괜히 쑥스럽고 허황된 꿈을 잡는 할머니로 비칠까봐 자동으로 주세요 하고 급히 로또 복권을 받아 나왔다. 시어머니가 고인이 되신 지 26년째다. 남편은 보고 싶은 어머니를 꿈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지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을 늘 했다. 안마기에 누워 잠들었던 남편이 일어나면서 엄마를 봤다는 거였다.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했다. 몇 년 전 우리 집과 가까운 납골당에 모신 어머니를 뵈러 가자고 약속했다. 납골당에 가기로 한 날 남편의 모바일로 부고장이 왔다. 42년 전 남편 따라 딸 하나 데리고 서울에 정착했을 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 땅. 가끔 시어머니가 서울에 오시면 유일하게 같이 가는 곳이 경기도 역곡의 할머니 집이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엄마라 부르는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녀들이 살고 있었다. 3대가 살았지만 화목했고 갈 때마다 언제든 반가워해 주었다. 그 집의 아들 며느리는 우리 시어머니의 동생이 되니 아재, 아지매, 가로 외삼촌, 외숙모, 가로라고 불렀다. 역곡 할머니는 오래전에 성당의 공원묘지에 안장하셨고 우리 시어머니도 고인이 되셨다. 세월이 흐르고 각자 이사도 다니면서 소식이 뜸해지고 아이들 결혼식 때나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몇 년 전 생활이 안정되면서 아재를 찾았다. 전화 통화가 되었다. 반가운 마음에 길게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아재는 빨리 끊으려고 했다. 만나러 간다고 사정사정했지만 오지 마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많이 편찮은 게 느껴졌다.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게 이유였다. 장례식장에서 안 이야기지만 아재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남편은 어머니의 납골당을 가기로 한 날 어머니가 꿈에 보였고 아재의 부고장을 받은 것이었다. 남편은 어머니의 납골당 앞에서 아재가 돌아가셨다며 전에 보이지 않던 눈물을 손수건이 흥건하게 젖도록 울었다. 납골당을 나와 삼성병원 장례식장으로 갔다. 전광판에는 젊은 아재가 온화한 미소를 띠며 우리를 반겼다. 살아서는 만나보지 못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버렸다. 이제 칠순 중반이 된 곧 쓰러질 듯 야인 어깨의 아지매가 문상객을 맞는다. 참 모범적인 닮고 싶은 아지매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장지가 어디인지만 물어보고 나왔다. 내일 발인 날 장지에서 만나 아재를 보내드리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했다. 용인에 위치한 자화연 공원묘지에 장의사 차보다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먼저 와서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 못한 아지매가 깜짝 놀랐다. 처음 와본 4월 하순의 자화연은 꽃이 만발하고 초록이 녹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꼬불꼬불 산길을 오른 뒤 지정된 숫자 앞에 아재는 항아리도 없는 작은 봉지에 쌓여 천주교식으로 장례 미사를 마쳤다. 자연장 이란다. 아재는 화사하게 꽃피는 봄날 우리 곁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갔다. 잘 살아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프지 말고 편히 계세요.
남은 우리 잘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심 담긴 아짐의 절규가 오래도록 가슴을 울렸다. 남편은 돌아오는 차 속에서 아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재의 부모에게 시어머니가 양녀로 갔다. 아재의 집이 시골이라서 아재가 대구에서 대학교 다닐 때 남편과 한 집에 살았다. 아재는 머리도 좋고 대학을 수석 졸업했다는 소리도 했다.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아재와의 추억이 정말 많다고 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위로할 겸 아짐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똥꿈은 춘삼월 개꿈으로 끝났지만 남편이 꾼 꿈은 시어머니와 아재가 만나는 예지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2023년 5월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